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가지 IT 소식들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의 데이터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측해보는 내년 2020년도에 IT 세상에서 펼쳐질 주요 이벤트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리 예산 및 제품 선정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이고 얼마나 나중에 적중했는지 하나씩 확인해가는 즐거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즘 핫하다는 AMD 관련 소식입니다. 2020년도에는 인텔이 특별히 대항하지 못하면 AMD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에 라이젠 4000 시리즈 4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사용자들을 반갑게 해주는 소식은 AMD는 현재 AM4 소켓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이 향상된 CPU를 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라이젠 4000 시리즈는 IPC 성능이 약 8%에서 17%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클럭당 명령어 실행수가 향상되어 동일 클럭 제품이라도 더 빠른 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클럭은 약 200MHz 정도 향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 IPC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상승하게 되면 현재 나온 인텔의 제품군에서 상대할 수 있는 CPU가 사실상 거의 없게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렇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는 7나노 플러스 제조 공정으로 인한 정밀도 및 집적도 향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텔은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순이익을 많이 남겨와서 실제적인 타격은 미미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CPU 이퀄 인텔이라는 사람들에게 각인된 브랜드 개념의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더 뼈아픈 타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라이젠 4세대 제품이 언제 나오느냐이겠죠. 라이젠 4세대 4000 시리즈 출시 예정은 100% 개인적 의견이므로 틀릴 수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라이젠 4000 시리즈는 라이젠 3세대 3000 시리즈가 7월 7일에 발표를 시작했고, 라이젠 3950X가 연기되어 11월에 발표되었으므로 4세대 라이젠은 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늦은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3세대가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새 제품을 발표하게 되면 기존 제품 판매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현재 3000 시리즈 구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의 텀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라이젠 4세대 4000 시리즈는 속편하게 내년 8월 이후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역사상 최초로 하이엔드 데스크탑 CPU에 64코어 128스레드 스레드리퍼 최상위 CPU가 내년 2020년도 1월 초에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용 PC에서는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CPU 코어를 가진 CPU가 되는데, 그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측정될 소프트웨어가 있을지조차도 의문스러운 괴물 CPU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AMD는 또한 7나노 공정을 적극 활용한 노트북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15인치 서피스 랩탑 3를 필두로 주요 제조사에서 라이젠 노트북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일단 유출된 소식에 의하면 노트북에 사용된 라데온 RX 5300 3GB 모바일 GPU 칩은 엔비디아의 GTX 1650 4GB 모바일 GPU보다 빠르다라고 합니다. 데스크탑용 라데온 5600XT GPU는 경쟁사 엔비디아의 GTX 1660 슈퍼 모델을 타겟으로 하며 2020년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의 GTX 1650 슈퍼 모델에 대항할 라데온 5500XT 모델은 12월 12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두 개의 그래픽 카드가 출시되면 경쟁사 그래픽 카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GPU를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시 시기는 유출된 루머이며 확정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해보면 AMD는 현재 CPU에 집중하고 있어서 GPU 분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엔비디아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력과 인력이 인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AMD는 일단 CPU 시장의 선택 및 집중을 하여 하나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 이번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인텔 소식입니다. 인텔은 최근 이렇다고 할 만한 혁신적인 CPU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14나노 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4나노 공정을 그대로 활용하여 나오는 제품으로 코멧 레이크가 있으며 현 인텔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2020년도 주력 CPU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i3부터 i9까지 전 라인업이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또 일부 상위 모델을 제외하고 내장 그래픽을 갖출 것이라는 루머는 제가 이미 올렸습니다. 또 메인보드 칩셋이 변경되며 소켓이 1200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저들은 소켓이 맞지 않기에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10나노 공정의 제품을 내년 2020년도 초반에 선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IT 월드 캐나다의 소식을 통하여 알아보긴 알아봤는데요. 현재 14나노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10나노 CPU 공급이 원활할지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또한 10나노 CPU가 어느 CPU 제품군에 해당하는지도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새 공정 진입을 성공했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몇몇 소수 유저에게만 해당하는 하이엔드 데스크탑용인지 아니면 초소형 미니 플랫폼 누게 사용될 CPU인지 그 어떤 정보도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내년 초에 나온다면 이미 어느 정도 기본 루머성 정보라도 나올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10나노 CPU가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가 전혀 알려진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텔의 Xe 외장 그래픽 관련 소식입니다. 인텔이 엔비디아와의 라이센스 종료 후 독자의 외장 그래픽 산업을 일으키고자 시작된 인텔의 외장 그래픽의 명칭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소식을 종합해보면 DDR6가 아닌 HBM 메모리를 사용하여 경쟁사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성능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진척 사항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으며 최근에 생각보다 개발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하는 소식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텔의 제품들은 언제쯤 출시될까요? 100% 제 개인적인 추측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0나노 공정 CPU는 IT 캐나다 월드 소식을 근거로 내년 초에 나온다라고 했으니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로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공정과 동일 공정인 14나노 코멘 레이크가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늦어도 상반기에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예상은 1월에서 3월달 사이로 보이며 늦어도 나온다면 6월 이전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리 인텔의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해도 설마 14나노로 AMD의 하반기에 나올 라이젠 4000 시리즈에 맞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제가 예상하는 출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10나노 공정과 14나노 공정이 서로 혼재하게 되는데 유례가 없던 일이라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인텔이 사실상 극비의 10나노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왔고 어느 날 갑자기 대량의 10나노 제품을 터뜨려 AMD에 제동을 걸기 위해 극비리에 엄살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인텔 유저분들에게는 희망을 품을 만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USB4의 등장을 알리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는 4K 영상, 8K 영상 시대로 가는 시기에 기존 USB 3.0 속도는 답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USB4가 2020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USB4는 최대 40GBps 속도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 USB4를 장착한 메인보드가 언제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USB4가 나오게 되면 이 속도에 맞춰 외장 하드 및 외장 메모리 저장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2021년도부터 선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커넥터가 USB-C 타입으로 통일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USB4까지 담은 메인보드를 어느 제조사가 먼저 치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에 관련한 소식이 없다 보니 과연 내년에 나오는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쪽은 조용합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시리즈 소식입니다. 암칩을 채용한 서피스 프로 X에서 PC용 64비트 어플리케이션 호환을 위해 64비트 에뮬레이션을 제공할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과 난항이 예상되어 그냥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빠르면 내년 초 혹은 상반기 내로 64비트 에뮬레이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능에 대해선 그다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쪽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서피스 듀오와 서피스 네오가 출시될 예정인데 예전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반으로 접어서 휴대 가능한 기기들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2020년도 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간략한 게임기 소식으로 2020년도 IT 제품 관련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중고로든 새거로든 게임기를 구매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내년 2020년도 미국 기준으로
할러데이 시즌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차세대 엑스박스 게임기도 출시 시기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0년 말에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는 2020년 11월 20일로 알려져 있으며 8코어 16스레드 AMD 라이젠 3000 프로세서를 채용, 라데온 나비 기반 GPU를 사용하여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며 초고속의 SSD를 사용하여 기존의 느린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 끝내주게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의 성능에 비례해 가격이 499달러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가올 2020년도 일반 유저에게 중요한 IT 이벤트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하는데도 상당히 길어져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들 잘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